저는 오늘 이 순간부터 다른 후보님들에 대해서 일체 네거티브적 언급조차 하지 않을 것을 선언합니다. 제가 네거티브 자제를 포함한 3원칙과 6실천 을 밝힌 바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응답을 해준 것으로 알고 환영합니다. 치열하고 정정당당하게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원팀이 되겠습니다. 저를 만나셨을 때 백제 발언은 없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저를 지역주의로 공격하기 위해서 지역주의의 망령을 끌어낸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낙연 후보님께서는 공약 이행률은 뭐 그렇게 우수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자리에 가건 일 못했다는 얘기는 듣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5대 비위행위,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 혹시 본인에게도 이런 기준을 인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 민주당이 집안 싸움을 너무 심하게 한다는 쓴소리를 정말로 많이 들었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경선 선두 주자들 간의 극심한 비방전으로 치달으면서 원팀 협약이 무색해진 상황이었는데요. 이재명 지사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일체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네, 이른바 명락대전 멈출 수 있을지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정은혜 전 민주당 의원, 이재영 전 새누리당 의원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측 간에요 급기야 조폭 투샷 폭로전까지 나오면서 진흙탕 공방으로 치닫던 중에 이재명 지사가 먼저 일체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다소 좀 갑작스럽기도 한데 근본적인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본인들의 지지율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지금 현재 2명의 지지율뿐만 아니고 2명의 비호감도가 지금 높아지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누가 되든 간에 본선에서 굉장히 힘들어지겠다. 뭐 네.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 또 당내에서 워낙에 비판이 서로 싸우지 말라는 비판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거에 어느 정도 이제 좀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과연 그게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선거를 치르다 보면 특히 이렇게 치열한 당내 경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조금만 더 하면 이길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아니면 내가 조금만 더 해야지 이걸 지킬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후보자들 간에는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캠프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조금 더 해보자. 그리고 후보 말을 안 듣고 자기네들이 또 이렇게 독자적으로 행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까지 지켜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 몰고 늘어지면 우리가 확 더 치고 나가거나 역전할 것 같은데 지금 캠프 관계자들의 네거티브까지 말리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비방전이 중단된다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아요. 네, 그게 과거에 우리가 이제 그 친이 친박 갈등 사실은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굉장히 비등비등했어요. 그래서 의원들도 그 후보를 중심으로 굉장히 모여 있었고 당내 폭로전이나 갈등도 많았는데 똘똘 뭉쳐서 싸웠어요 그때. 좀 그런 갈등은 좀 지양해야 할 것 같고요. 어제 또 그 이재명 지사께서 말씀하셨던 게 실력과 정책은 논쟁하겠다. 그러니까 실력이나 정책과 관련된 것은 논쟁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상시 소통 채널을 만들자라고 또 하셨어요. 그래서 그 각 캠프의 상황 실장들이 이제 채널을 만들어서 언론에 먼저 공개하기 전에 이제 캠프에서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하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방향으로 좀 나아가면 갈등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결국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둘 다 손해다. 저도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비호감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이번에 이제 올림픽이 또 폐막을 했는데요. 이번 올림픽에서 좀 특이한 것이 그 죄송한 은메달
노메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MZ 세대는 뭔가의 그 결과보다도 맞습니다. 그 과정을 얼마나 즐기고 해왔느냐. 이번에 대통령 선거 경선도 물론 1등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겠죠. 하지만 2등에서 우리 당 같은 경우는 6등 후보까지 모두가 자신의 실력을 발휘한다면 차기를 또 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차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다음 정부에서 큰 역할을 하실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일단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는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말이 아닌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증은 계속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거티브와 후보 검증 결국은 한 끗 차이인 것 같습니다. 한 끗 차이가 아니고 저는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후보 검증이라는 명분 하에 네거티브를 계속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 조금만 내가 더 하면은 내가 조금만 더 검증을 하면은 이거 따라잡을 수 있는데 뒤집어 엎을 수 있는데 라는 그 유혹에서 과연 벗어날 수 있을지 그 역대 선거를 지켜보면은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잠깐 이제 휴식 시간을 뭐 가질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이게 나중에 가면 갈수록 특히 지금 현재 뭐 예전에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압도적으로 지금 1위 자리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낙연 후보도 굉장히 많이 따라오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낙연 그 캠프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캠프 활동들이 도움이 돼서 이만큼 쫓아온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과연 그 네거티브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매우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전에 사진 한 장으로 총리 지명자였다가 이제 자진 사퇴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는 뭐 이런저런 사람과 찍은 사진 가지고도 계속 시비를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의 지사직 유지를 둘러싼 논란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이상민 의원, 선관위원장, 민주당 선관위원장입니다.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사실은 불공정 문제가 아니고 적절성 면에서 좀 사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사실 이재명 후보가 지사직을 갖고 있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딱 직책을 놓고 뛰는 것이 그 책임을 져버리거나 그리고 또 나아가서 사퇴를 종용하거나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특히 국회의원직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본인들은 국회의원으로서 공무를 수행하면서 개인적 선거운동은 공사 구별이 안 되는 판에 자, 민주당 내 선관위원장이 사퇴가 좋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이 지사 측 지지자들이 뭐 문자 폭탄을 보냈다고 합니다. 뭐 문자 폭탄, 강성 지지자들 문자 폭탄 민주당 내에서 항상 문제가 돼 왔었는데 이번에는 친 이재명계 지지자들이 논란의 좀 중심에 쓴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이상민 선거관리위원장님의 그 발언의 취지는 좀 모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대통령 후보 선거에 조금 더 전심을 다해서 전력을 기울여 달라 이런 의도셨고. 근데 보통 다른 의원들은 충분히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이제 선관위원장이면은 중립적이어야 되는데 중립적이지 않게 비친 모습도 조금은 있는데. 네, 조금 뭐 단어 사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 미흡한 점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의심하는 바는 없고요. 이번에 그 추미애 그 후보도 좀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지금 그 전체 6명의 후보 중에서 추미애, 정세균 후보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지금 현직에 계십니다. 그래서 의원이든지 뭐 도지사든지 이런 직책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다면 그 기준을 어디까지 둘 것인가. 우리가 공직선거 같은 경우는 선거 120일 전 그렇다면 12월 9일까지만 이제 그 직책을 내려놓으면 됐는데 그 기간이 조금 아직은 사실 남아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난 대선을 살펴보면 당시에 그 문재인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후보들은 현직에 계셨던 분들입니다. 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그런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논하는 것은 굉장히 좀 소모적인 것 같고 좀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우리가 또 문자 행동이라고 하는데 좀 문자 행동이라고 하면 저는 지지자분들이 좀 과격한 욕설이라든지 비방하는 것들은 너무
그런 거는 정말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몸이 하고요. 좀 불편하신데 그거를 또 네. 비하한 분들도 네, 계시더라고요. 절대 그것은 저는 지지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당의 지지자고 정말 민주당을 생각한다면 예. 정말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때 어떻게 보면 좀 공손한 언어로 정제된 언어로 정말 좀 중립적인 말로 이렇게 좀 제안을 하거나 예. 권유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사직 사퇴 논란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 역시 지사직을 사수하겠다라는 입장을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경선을 포기하더라도 지사직은 유지하겠다. 사퇴 압박을 일축하면서 다른 후보들에게 지사직 문제면 지사직이 문제라면 국회의원직도 문제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는 이제 저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이상민 위원장, 선관위원장, 예. 이상민 위원장께서 그 발언을 하신 것에 대한 정치적인 의도는 뭐 충분히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분에 대한 이 비하적인 그 발언은 그거는 굉장히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특히 그 친문 관계 관련해서도 굉장히 눈살 찌푸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예. 그 부분은 우리 정치권에서 빨리 퇴출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서 동의를 합니다. 이 지사의 그 사태와 관련된 본인의 입장은 그 김도관 의원께서 본인이 그 경남지사 시절에 예. 경남지사 시절에 바로 사퇴했었죠. 바로 사퇴한 것에 대해서 비난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지사의 입장을 약간 옹호해 주는 듯한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약간 좀 틀린 게 그때는 대선이 2012년이었고 이제 지선이 2014년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경남지사를 포기하게 되면 2년이라는 공백 기간이 나왔었어요. 보궐선거가 생기게 되는 거죠. 보궐선거가 되는 경우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내년 3월에 대선이 있고 바로 6월 3개월도 아닌 6월 1일 날 이제 지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지금 그 지사직을 포기하고 아니고의 그 정치적인 의미는 그 당시와는 매우 틀리다. 보궐선거가 지금은 없는 상황입니다.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틀린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의 그 지사 찬스를 쓰는 게 아니냐라는 비난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당내 주자들을 향해서 이 네거티브 일체 중단을 선언한 이재명 지사. 하지만 당 밖의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서는 나를 아주 바짝 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상 준비했습니다. 뭐 공부를 열심히 하신다니까 공부 열심히 하셔서 실력 쌓으셔서 국민의 훌륭한 보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지사님하고는 과거에 제가 한 24년 전에 성남지청에 근무할 때 법정에서 자주 뵀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변론도 잘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 제가 윤 총장님에 대한 평가를 싹 바꿨습니다. 검사로서도 무능하구나. 그리고 매우 위험하고 악의적인 검사고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작을 하는 검사. 이게 악성 특수부 검사의 특성이거든요. 이재명이 뇌물을 받은 것처럼 주장하는 거고 이게 국정에 대한 무지나 부족함만 있는 줄 알았더니 본인이 담당하고 있던 영역의 전문성조차도 정말 수준이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재명 지사, 윤석열 전 총장 서로에 대해서 오히려 뭐 덕담을 할 정도였었는데 이제 직접적인 공격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조작을 하는 검사, 무지, 부족함.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제 본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건가요? 네, 본선이 다가올수록 조금 더 많이 치열해질 것 같고 저도 요즘 사실 언론을 보면서 이 정도까지 해야 하나 싶을 때가 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두 당이 모두 다 지금 경선 기간이기 때문에 경선에서 각각 후보들이 자신의 당에서 또 싸우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당에서 서로를 비방하고 또 서로를 좀 네거티브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서 또 상대 당의 후보까지 공격을 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내부와 외부의 모든 적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언론을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도 좀 실증 난다. 이제 너무 좀 지겹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서로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인해서 서로가 조금 더 노출이 많이 되고요. 그러면서
각각의 후보가 양 당의 대선 후보 1위다,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뭐 공격하는 것이 뭐 나쁘진 않다고 보지만 네. 저는 지금 두 당 모두 뭐 제가 속한 당도 있지만 예. 좀 분열을 좀 조심해야 한다. 특히 저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다중 분열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당내에서 지금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자당에 원래 계시던 분들, 그러니까 당에 예. 소속되시던 분들, 그리고 또 입당하시던 분들의 또 갈등이 또 있고요. 입당을 했어도 또 어떤 모양새로 입당을 했느냐. 그래서 뭐 멸치와 돌고래 뭐 이런 비유도 지금 그렇네요. 예,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요. 예. 그런 갈등들이 좀 굉장히 좀 우려스럽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1, 2등의 싸움이 예. 굉장히 좀 커지면서 사실은 2등에서 6등 후보까지가 관심을 많이 못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좋은 정책도 있고요. 그분들이 해왔던 길도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더 관심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지사 장인의 고향인 충주에서 부인 김혜경 씨와 데이트를 하는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부부애를 뭐 가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감성적인 전략으로 돌아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면서 이제 부인 관련 논란을 정면 돌파하려는 것이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 해경군 김 씨라는 그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네,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정면 돌파하겠다는 그 의지는 지금 몇 번을 보여줬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와 함께 또 한편으로는 공주가 이제 윤 총장 아버지의 고향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충청 대망론이라는 얘기가 몇 번 나왔는데 예. 그것을 또 이제 불식시키기 위한 하나의 또 행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양측 캠프의 지금 그 서로 간의 공방을 보면은요, 저는 앞으로의 이제 서로 만에 하나 본인들이 이제 양 당의 그 대선 후보가 되면은 어떻게 공격 포인트를 잡을지에 대해서 나온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이 지사 같은 경우에 아까 얘기했던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한 검사 관련된 발언, 검사 관련 비하 발언을 보면은 요즘에 그 최근에 그 이 지사 측을 공격했던 포인트가 하나 있거든요. 뭐였냐면 성남시의 그 FC 예. 구단, 축구단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축구단 예.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축구단 시절에 그 2015년부터 17년까지 그 성남 시장을 하면서 당시 6개 기업으로부터 한 160억이 넘는 돈을 이제 후원을 받았는데 예. 그 과정에서 제3 뇌물 수수죄가 아니냐라는 의혹이 좀 제3자 뇌물죄. 그렇죠. 제3자 뇌물죄.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의혹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그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런 포인트를 잡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이미 벌써 지금부터 양측에 대한 공격 포인트가 어디에 있다라는 거를 미리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지금 양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번에는 야당 움직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측과 이준석 대표의 신경전 거세지는 모습인데 화면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극정도 중에는 우리 당에서 다만 뭐 이건 다 하기 나름이라 보는데 어떤 캠프 같은 경우에는 익명 인터뷰로 아니 왜 오라가라 하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경선 캠프 측에서 당대표를 공격해서 얻는 게 뭐가 있으며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저는.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미 우리 정치 선배인 우리 이준석 대표님께서 아주 뭐 적확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권 교체 하겠습니다. 어떤 메시지나 이런 것에 주력하기보다는 뭐 사람들 불러 모으고 출석부 쓰고 이런 거에 주력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 보이는데 네. 저는 코로나 선거에서 그렇게 해서 뭘 할 수 있는지가 약간 궁금하긴 합니다. 자, 윤 전 총장과 이 대표 이 갈등 수면 위로 완전히 이제 올라왔습니다. 예. 윤 캠프에서 최근 이 대표가 기획한 당 행사를 봉사활동이었죠. 다른 주자들에게 함께 가지 맙시다. 그러니까 보이콧합시다. 이렇게 종용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윤 전 총장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이런 입장이고 이 대표는 다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건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이쯤에서 불문에 붙이겠다 일단락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중앙일보 인터뷰를 보면은 당 일정 보이콧하고 한 것이 이 후쿠시마 발언이다.
그러니까 또 윤 총장을 좀 저격하는 듯한 그런 얘기거든요. 갈등이 조금씩 계속 번지고 있어요. 일단 양측에 어느 정도 간격은 있는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발언들을 보면은 예.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지금 여당에서 여당 후보들 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봤을 때 절대로 그 내년에 있을 그 대선에 우리가 이제 정권 창출, 정권 탈환이라는 그런 큰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예. 그 숙제를 마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방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은 사실이고요. 뭐 어찌됐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윤 총장 측에서는 캠프에서는 절대 보이콧하자는 얘기가 나온 적이 없다. 예. 그 당내 지금 어느 때나 그랬지만 당 대표가 있다고 해서 그 당 대표를 항상 100%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이 당이 크다 보니까 그 내부에 있는 또 윤석열 총장을 지지한다고 얘기하는 인사가 그런 얘기를 한 걸로 저는 전해 듣고 있는데요. 예. 어찌됐건 간에 그 다시 말씀드려 캠프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건 아니고 앞으로는 그 서로 간에 이런 간격을 좀 줄이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방송인 김호준 씨 이번 사태를 보면서 엉망이 된 집안을 가리키는 비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딱 원했던 그림이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 여당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이 대표와 야권 주자들 간의 갈등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예견한 것보다는 조금 더 빨리 오지 않았나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는 입당 과정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고 보는데요. 예. 우리가 그 당대표의 권위라는 거 사실 권위주의와 권위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럼요. 예, 당대표가 지금 대한민국 서열 7위고요. 예. 이준석 대표가 아무리 뭐 나이가 어리고 사실 뭐 사회 경험이 적다고 하더라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최고의 그 위치에 자리에 있는 분입니다. 사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알리지도 않고 뭐 입당을 한다든지 뭐 기습 입당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문제라고 보는데요. 오히려 지금 그 송영길 대표도 지금 취임 100일을 또 맞이했는데 사실 송영길, 이준석 당대표 모두 다 비주류입니다. 사실 당에서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제 관리자로서 그 공정하게 각 후보들이 정말 실력을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장을 열어준 것인데 예. 이번 그 봉사활동 관련해서도 저는 이준석 대표가 그 자리를 만들어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치인분들은 사실 사진 한 장 언론에 보도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 자리에 모든 후보가 모두가 모여서 봉사활동을 하고 그리고 또 언론에 그런 메시지들이 나간다면 국민의힘 후보자들이 각각이 빛이 날 수가 있고 예. 또 국민의힘 전체 이미지에도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렇게 더운데 고생하는구나,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보여질 수 있을 텐데 그 기회를 저는 왜 안 갔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뭐 더워서 못 가셨는지 좀 힘드셨는지 뭐 그런 개인적인 뭐 일정이 있었다고는 하더라고요. 일단은 본인이 당원이 되었고 당에 소속된 이상 당에서 뭐 정말 제가 뭐 자신이 몸이 아파서라든지 예. 뭐 부득이한 뭐 가족의 뭐 가정사라든지 이런 일이 아니고서는 당의 행사에는 저는 모두 참여하는 것이 그 후보로서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제 부인을 대신 보내기까지 네네. 했었는데 일각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너무 자기 정치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도 있는데 네. 자기가 너무 돋보이기 위해서 뭐 기획을 했다 그러는데 솔직히 봤을 때 어때요? 근데 이번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저는 이준석 대표가 그 판을 깔아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판을 깔아준 거로 그래서 봐야 되겠죠? 네, 후보들이 오셔서 이렇게 예. 봉사활동하고 그런 모습을 함께 보여주자. 사실은 국민의힘이 제일 약한 부분이 서민적인 모습. 그래서 각 후보들이 뭐 다니면서 뭐 국밥을 먹고 뭐 오뎅을 먹고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자. 저는 그런 의도로 좀 비춰지는데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조금 아쉬운 점은 예. 이준석 대표의 뭐 메시지라든지 좀 예. 후보를 보면 각 후보를 띄우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내가 이렇게 정치를 잘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뭐 이렇게 각 후보들을 뭐 입당시키거나 뭐 아니면 각 후보들이 우리 당에서 후보로서 성장하기를 내가 돕고 있다라는 걸 좀 예. 보여주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이제는 약간 그림자 당대표처럼 정말 뒤에서 앞에 나서는 것이 아니고요. 후보를 빛낼 수 있는 그런 당대표가 되길 바랍니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송영길 대표하고 한번 좀 짧게 좀 비교 좀 해주세요. 송영길 대표도 이렇게 당을 빛내기 위함이지만 당 대표는 또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원래 송영길 대표가 당대표 됐을 때 많은 예. 분들이 걱정했어요. 저분은 자신의 정치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 예. 당대표를 빛내는 후보가 아니다라는 그런 비판도 예. 있었는데 사실 초기에 좀 말실수를 좀 많이 하기도 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한 달 정도 지나선가요? 그 예. 취임 한 달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는 굉장히 지금 사실 언론에 송영길 대표의 발언이라든지 송영길 대표가 뭐 어떤 뭐 사고를 쳤다, 뭐 문제를 저질렀다 이런 것들이 거의 나오지 않고 서로와는 있어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그게 지금의 당대표가 해야 할 그렇군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당대표의 워딩보다 후보들의 워딩이 먼저 나와야 하고요. 그리고 후보들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다음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지가 더 부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새 확정에 주력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정책통으로 불리는 이종배 의원, 산업정책 전문가 한무경 의원 등 5명을 추가로 영입을 했습니다. 현역 의원만 이제 9명입니다. 최재형 전 원장 캠프도 현역 의원이 9명으로 동수인데 세대결에 뭐 맞불이 붙었다라고 봐야 할까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글쎄요, 이걸 뭐 굳이 세대결이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정치인들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이 바라봤을 때 지지율이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거잖아요. 물론 앞으로 이제 경선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어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그 지지율은 요동칠 수 있지만 지금의 과정에 봤을 때는 이제 뭐 순위를 매기기 좀 그렇긴 하지만 윤석열 전 총장과 지금 최 원장이 네. 가장 높은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는 건 그거는 사실이고요. 그와 관련돼서 지금 현역 의원들 뿐만 아니고 현역 의원들이 아니더라도 당내 관계자들 또 원외위원장들 여러 사람들이 지금 각 진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의 진영에 대해서는 지금 지지율 때문에 그 뉴스나 언론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른 후보들도 꽤 열심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합류를 하면서 캠프들은 다 꾸려나가고 있는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그 9명이라고 보면 또 많을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100명이 넘는 이 속에서는 10분의 1이 채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뭐 과열되고 있다, 세를 너무 불리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좀 이른 것 같고요. 앞으로 또 이런 분들을 통해 또 현역 의원들이 아무래도 현재에 있는 이런 시사점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의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또 모셔서 본인들 캠프로 앞으로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조금 더 보강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오히려 건강한 게 아닌가. 포인트는 이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서로 간에 이제 뭐 선의의 경쟁을 하고 나서 나중에 경선이 끝났을 때는 큰 틀에서 대선의 이 그 뭐라 그럴까요? 캠프 당내에 마련해지는 선대위에 다 이제 조인이 돼서 포함이 돼서 그분들이 이제 다시 힘을 합쳐서 모일 거기 때문에 뭐 그들 간의 이런 부분을 뭐 전 네거티브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후보들은 지금 줄 세우기 시키는 거 아니냐, 친이 친박 그 당시를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 후보들한테 오히려 네거티브가 될 것 같아요. 본인들한테 이득이 안 되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친이 친박이라는 그 당시에 지금 뭐 10년도 넘은 얘기를 돌아가자면 그럼 두 사람밖에 없다는 것을 본인들이 인정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프레임에 오히려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보다는 본인들의 정책이라든지 정치적인 행보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메시지를 내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최근 행보를 보면 윤 전 총장과 차별화 전략에 주력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처가 리스크로 가족을 전면에 내세우지 못하고 있는 윤 전 총장과는 달리 화목한 가족애를 부각하고 있는데요. 최재형 전 원장의 부인의 영상 편지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직접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여보, 그동안 잠깐만요. 이런 얘기하면 너무 몰라서 못하는데 괜찮아요. 항상 아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되는 때가 온 것 같아요. 힘내시고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네. 화이팅. 네, 가정적이죠. 참 좋아요. 내 남편의 모습이. 저희가 1년에 한 번 설날에 모일 때 저희들이 함께
애국가 부를 때 4절까지 부르고 시작하긴 합니다만은 예. 아우 나는 저기 며느리로는 못 갈 것 같아. 뭐 이런 SNS에 글도 보이더라고요. 뭐 저희 집안 며느리들은 기꺼이 참석하고 또 아주 같은 마음으로 애국가 열창했습니다. 네, 요즘 뭐 여당 이재명 지사, 이낙연 전 대표도 그렇고요. 부인들의 내조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윤석열 전 총장 아무래도 처가 리스크 때문에 부인의 전면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 전 원장의 경우에는 특히 큰딸도 일상을 담은 SNS를 공개하고 맞습니다. 있고요. 윤 전 총장이 불참한 당 행사에도 최 전 원장의 부인이 대신 참여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시대가 많이 변했구나. 이제 과거에 이제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했을 때는 저는 그때 반기문 그 후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방역을 하러 다니신다든지, 뭐 요양원을 가신다든지 그런 대외 활동, 봉사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그림들이 많았는데요. 요즘은 자신의 SNS에 그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사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 부분까지 서슴없이 올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지자들이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고 이런 것들은 저는 좀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도 가족들이 뭐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고 뭐 행사에서 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 경험은 없지만 과거에는 그 영화관에서 뭐 국기에 대한 격려를 애국가를 부르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 전우용 박사님의 말씀을 따르면 사적인 공간, 사적인 영역에 공적인 그런 공간을 들여오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족 모임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화기애애하고 서로 안부를 묻고 이런 자리인데 꼭 그렇게 해서 그런 곳에서 저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오히려 그 며느리 분들께서 또 성명서를 발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뭐 힘들지 않다 뭐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그렇게 또 성명서를 발언하는 것도 조금 저는 요즘 시대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반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뭐 아내나 장모 관련해서도 굉장히 지금 좀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재판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그런지 보통은 본인은 이제 그 반려견 사진을 계속 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족에서 만날 수 있는 뭐 친구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그렇게 사진을 올리고 있는데 지금 두 분 다 뭐 가족이라든지 뭐 가정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 두 분들이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떤 대한민국을 그릴 것인가.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기자의 질문에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제가 그 부분은 조금 더 공부하겠다라고 말을 한 것처럼 대통령은 연습하려고 나오는 자리가 아니죠. 바로 실전에 들어가서 정책을 관리하고 행정부의 수장이 되는 것인데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지금 보면 1인 1실언 이런 얘기가 많은데요. 자신의 실언으로 그 실언을 덮는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저도 지금 너무 많아서 그 실언을 다 언급하기도 어렵지만 그 말이 주는 메시지가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이 오랫동안 가져왔던 그 가치관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그렇군요. 애국가 부르는 거는 본인들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거를 또 비판할 일은 또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제가 다니는 스포츠 센터가 있는데 구에서 하는 스포츠 센터인데 어르신들은 들어오실 때마다 항상 이렇게 태극기를 보고 그 국기에 대한 격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조금은 의아해했었는데 그거를 계속 보다 보니까 저분들은 전쟁을 겪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나라에 대한 사랑이 크구나 하면서 저도 굉장히 또 좋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자, 하지만 최 전 원장 가족들, 부인들이 열심히 돕고 있지만 지지율이 잘 안 오르고 있거든요. 원인 어디서 찾을까요? 아직 이제 겨우 시작했기 때문에요. 오히려 그것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만큼이나 올라왔어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애국가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할게요. 안 할 수가 없는데 애국가를 부르는 게 요즘 시대에 맞지 않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아까 말씀했던 그거는 자유고요. 그리고 이거는 마치 어떤 종교인들이 식사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 것을 만약 보였다면 그것도 시대에 맞지 않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발언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자신들이 어떻게 국가에 대한 애국심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거는 오히려 존경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예. 외국 사람들 올림픽에 보니까 이제 애국가 올리는데 손을 잡고 있는 나라들도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국기에 대한 경례 이렇게 표시하는 거 모자 있으면 당연히 뭐 이렇게 하겠지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인정해주고 그거는 만약 가족에서 벌어진다면 가족사가 있기 때문에 또 존중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의원님도 의원 해보셨지만 저희가 의원직 할 때는 하루에도 13번씩, 맞습니다. 15번씩 애국가 부르고 또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자, 그렇게 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재영, 정은혜 두 의원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